네, 잘 지내셨죠? 음, 네, 네, 오늘 안 걸리네 이거. 오늘은 저랑 병용님이랑 한나님 아직 안 들어오셨고, 제가 원래 끝쪽에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한나님이 안 들어오시네. 지금 논문도 그죠? 이제 그 형태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병용님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나님 들어오면은 한나님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은 예, 제가 공유 권한을 좀 드릴게요. 준비가 되시면 진행을 하시고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어서. 제가 끄면 되나요? 네, 네네. 끄고 잠시만요. 지금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네, 제 화면이, 네. 그 랭체인을 결국 구현을 해보려고 좀 해보다가 그냥 그 빵영의 개발도상국 그 랭체인에서 그 문서 내에서 결국 정보를 찾아서 이제 정보를 추출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거를 구현을 해보는 걸로 좀 생각을 했고, 방법을 찾아보다가 그냥 일단 빵영의 개발도상국 해당 영상을 베이스로 그냥 소스 코드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썼고요. 거기다가 그냥 데이터만 바꿔보고 질문 바꿔보고 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스 코드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용되는 거는 이제 총 4개고요. 랭체인, 오픈AI, 그다음에 틱토큰, 그리고 크로마DB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우리 일단은 한 바퀴를 먼저 쫙 듣고요. 그 네. 다음에 우리 뭐 콜앱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이거. 그죠? 네, 콜앱에서 네. 하려면 약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로컬에서 돌린 거라. 그럼 로컬에 행정구 의원을 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 네, 일단 한번 돌렸던 결과값들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 혼자 하지 말고 우리 다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저번에 희숙님이 콜앱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 목소리 좀 안 들려요? 네, 음소거 하시고. 네네네. 병영님이 지금 하신 거 같은 코드로 설명 달아놓은 걸로 제가 우리 그 콜앱에 같이 있어요. 정리해 놓은데 거기다 올려놨어요. 요 예제. 그죠. 그래서 네네. 예, 네. 이번 주부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자 그 컴퓨터 가지고 실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 우리 한난 노션에 링크 요거 파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한 번을 그렇게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콜앱 열어서 그 병용님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은 그런 것들을 붙여가면서 이해를 조금 더 높여봅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랭체인 뭐 조금 이해도가 덜할 거고 어떤 분의 이해도가 당연히 높을 거고 이렇게 다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논문 뒤쪽에 오늘 얘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논문 여러 개를 일단은 샘플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논문에 해당하는 거에 패턴들 이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오늘은 처음에 병용님 설명, 두 번째 포렘 열고 다 같이 따라하기, 세 번째 그 한나님이 발표,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실게요. 네, 우선은 거의 네, 소스 코드가 이미 있고 게다가 희숙님이 한 번 해주셨었고 해서 그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랭체인, 오픈 AI, 그 틱토큰, 크로마DB 이렇게 네 가지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오픈 AI API 키 부분은 이제 각자 본인의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되고, 로드하는 것들은 여기 한 번에 이제 여기는 한 번에 뭉쳐 있는데요. 크로마DB에서 이제 그 텍스트를 벡터로 인베딩해서 저장하는 공간이 이제 크로마DB 사용하고, 그 인베딩을 하는 인베딩 기법은 오픈AI 인베딩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 스플리터, 저의 그 정크를 나눈다고 하는데 텍스트를 한 번에 이제 벡터 DB에 넣을 수가 없어서 잘게 쪼개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 텍스트 스플리터로 요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은 오픈 AI 거를 불러오고, 리트리버 QA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로더, 그 디렉토리 로더 이렇게 해서 폴더와 그 폴더 안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로더까지 이제 랭체인 안에 있는 기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스 코드에는 GitHub에 있는 이제 문서를 가져오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가진 파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따라해 볼 수 있는 거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봐서 일단 아티클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한글로 된 경제 기사를 요거를 잠시 노션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간 단위로 이제 주요 경제 이슈들을 엑셀 파일로 공유를 받는 게 있어서 그거를 처음에 넣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엑셀을 넣게 되면은 좀 깨지는 게 많아가지고 엑셀에 있는 내용을 txt 파일로 옮긴 다음에 txt를 이제 아티클 폴더를 생성해서 그 안에 넣어놓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2주치만 넣어서 일단 두 개를 불러온 게 되고, 이 불러온 것들 내에서 이제 아까 그 텍스트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이제 텍스트들을 쪼개주는데, 여기서 그 청크 사이즈 이거를, 그리고 청크 오버랩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요 청크 사이즈는 하나의 그 쪼개지는 길이를 의미하고요. 이제 예제 소스에서는 1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1000으로 나누니까 토큰 초과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한글 파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글은 토큰을 많이 먹으니까 영어보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아예 500까지 내려야 그 토큰 초과가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청크 오버랩은 이제 500 단위로 쪼개는데 그 500 단위가 딱딱딱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맞물리도록 그 교집합을 100 단위로 준다라는 거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이어지도록 이제 내용을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일에서 텍스트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500 단위로 쪼개면은 이제 140개의 이제 나눠진 뭉치들이 생성됐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진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마 DB 생성인데 요거는 DB 명이 프레시스트 디렉터리를 하면은 DB 명을 지정을 해주고 임베딩은 이제 어떤 임베딩을 쓸 건지 위에서는 이제 오픈AI 임베딩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 임베딩 자체도 사실 이게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한글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그 허깅 스페이스 임베딩은 무료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성능이 오픈AI 임베딩이 가장 한글을 벡터화 하는데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허깅 스페이스는 무료지만 써볼 때 이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제 사용을 잘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베딩을 오픈AI로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벡터 DB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실행을 돌리면은 요 이름을 지정한 DB가 생성이 되고요. DB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임베딩된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 리트리버를 요거는 아마 그 QA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그 리트리버를 지정해주면서 일단 예제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어떤 거에서 불러왔는지 어떤 문서에서 읽어서 가져왔는지 이제 메타데이터 소스를 확인할 수 이제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4개에서 가져왔다고 뜨는데 그 서치 요 인자를 K 값을 조정을 해서 지금 2개로 하면은 그 2개 답변이 4개였던 거를 2개만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실행을 돌려봐도 될까요? 이게 답변이 출력값이 좀 띄엄띄엄 있어서 좀 그러네요. 그 다음은 이제 체인을 생성하는 단계인데 그 QA 체인은 요 인자들을 지정을 해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사실 제가 못 알아보고 예제 소스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 그리고 소스 문서까지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리로 질문을 입력을 하고 요 위에 함수 프롬프트를 통해서 답변을 얻게 되는데 요 쿼리에다가 이제 질문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은 저희 원본 문서에서 이제 원본 문서에 있는 정보로만 답변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글로 질문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토큰 초과가 나서 일단 영어로 질문을 했었고 경제 기사라서 몇몇 질문들을 던져봤는데 좀 성능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아마 원본 파일의 형태의 문제인 것 같은 원본 파일 형태의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해서 그 질문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아예 다른 걸로 데이터를 바꿔봤고요. 그래서 한글로 결국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의미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톡방에 대해서 특정 톡방에 저희 대화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화 내용 추출은 일단 저희 오픈톡방 대화를 추출을 했고요. 이건 저희끼리는 공개돼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카카오톡 대화를 추출한 다음에 이제 위에랑 똑같이 폴더 안에 카카오톡 추출한 텍스트 txt 파일을 넣고 똑같이 진행을
쭉 했을 때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시도를 하는 게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예제 질문을 던져봤었었는데 그 원컨트리 이런 식으로 전혀 저희 톡방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인가 보니까 이제 DB를 똑같은 이름을 저장을 했더니 그 DB가 아까 경제지를 입력했던 그 벡터 DB에 경제 소식을 입력했던 거 위에 이제 추가로 제가 카톡 그 대화까지 입력을 한 게 저장이 돼서 DB가 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추가 형태로 진행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이제 DB를 삭제하고 이제 다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DB 삭제 후 다시 아까의 앞선 과정들을 반복한 거고 여기서 이제 쿼리로 이제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를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토큰을 걱정해서 영어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이제 등장인물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었고 이제 여기 그 톡방 대화 내용을 확인한 얘가 5명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동영님이 좀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0일 사실 이거는 아무거나 찍었던 건데 5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를 물어보니까 이제 5월 10일엔 8시에 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님이 조사 내용이 겹쳐도 상관없도록 뭐 제가 발표하는 걸로 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고 이제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물어봤을 때는 동님이 가장 많이 대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된 URL은 총 몇 개입니까? 뭐 8개입니다. URL은 링크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공유했던 것 같은데 8개라고 해서 이거 잘못된 답변 같지만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URL 주소와 관련 내용을 말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URL 그 많은 URL 중에 어떤 걸 가져왔는지는 사실 기준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줌회의라고 했을 때 관련 내용 이제 아이디, 암호 요게 아마 링크에 붙어 있는 설명을 다 가져왔던 것 같고요.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랭체인 이론과 실전 조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문서 내에서 이제 대화를 가져오는 거는 확실히 기능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는 그 일단 한글의 경우 이제 토큰의 제한이 너무 컸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대화를 선택을 했었던 거는 사실 뭐 이거는 저희 이 모임 내에서 공유를 하는 거에 문제가 없어서라고 생각했지만 그 서비스 관련해서는 뭐 제 일기라던가 혹은 이제 뭐 데일리로 기록하는 것들을 문서를 넣었을 때 이 과거에 저랑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토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요 간단한 질문들을 이제 간단한 데이터와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쪼개서 한번 실행해 보는 것까지를 아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번 주에는 준비를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어, 음, 일단은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 코딩을 현나님 다음에 코딩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나님 준비되셨으면은 공유하고요.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 콜앱에서 우리
준비가 이전에 되어 있던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논문 제가 지금 논문 여러 개 찾고 있는데 별로 뭐 힘 있는 논문이 별로 없습니다. 챗GPT로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또 교재나 이런 것들도 신규 교재 이런 것들을 공유를 좀 시켜 드릴 거고, 그다음에 논문 쓸 때 서론, 그다음에 이 초기에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은 정말 쓰기가 쉬워요. 쉬워서 그런 것들을 먼저 아마도 진행을 하면서 디테일한 코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주제를 잡을지 이런 것들도 이따가 또 얘기를 해도록 하죠. 예, 한나님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그 김태형님의 어, 코딩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PDF 파일 기반으로 해봤습니다. 잠시 공유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예, 보일 것 까맣게 나옵니다. 같고 좀 있으면 보일 것 같아요. 뭐 시작했다고 나오기는 하네요. 네. 어, 네, 화면 보이고요. 진행해 주세요. 네, 저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원서를 많이 읽어서 PDF 파일로 된 원서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고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한번 그 김태형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을 집어넣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돌려봤습니다. 방금 이렇게 발표하신 장병현님처럼 자세하게 제가 꼼꼼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돌려봤을 때는 특별한 에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 PDF 파일이 여- 원서라서 영어밖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한글로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구글 콜앱에서 파일을 정상적으로 가져와서 그 파일에 대해 프린트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 PDF 파일의 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어, 그 페이지 5랑 페이지 4에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페이지 5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프린트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예, 그리고 구글 콜앱에서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경로에다가 지금 PC 상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예, 보시면 이 파일의 드라이브로 가시면 마이 드라이브에 콜의 노트북에 제가 모드연 스터디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랭체인이란 폴더에 여기 이 PDF 파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네, 네, 여기다 경로를 집어 넣어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PDF 파일에 대해서 불러온 내용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대답이 뜨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원하는 아웃풋은 요약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까지를 제가 원하고 있는데 어, 아직 근데 콜앱이 너무 느려서 아직까지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요즘에 랭체인 관련해서 외국 분들도 이런 김태형님처럼 소스 코드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거 랭체인을 넣어서 한 오토 GPT까지 하는 앱을 만드는 것까지를 지금 목표로 삼아서 예, 해볼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좀 오늘은 많이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예, 예, 저는 짧게 이 정도 하고 맞춰도 될까요? 예, 뭐 준비된 게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네네. 코드 구현을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 지금 계획은 그런데 지금 9시로 시작해서 9시 10분 시작했는데 30분, 그죠? 지금 9시 40분이거든요. 40분이라서 오늘 너무 짧게 시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잠깐만요. 음, 음. 일단은 제가 카톡에다가 그 다음에 좀 뭐 공유를 몇 개를 드릴게요. 몇 개를 드릴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 화면 잘 보이시죠? 보이시면 일단은 오늘자에 해당하는 거 가시면 그죠? 여기에 지금 보내드린 것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죠? 이렇게 넣어놨고 뭐 랭체인을 하든 뭐 오토 GPT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은 GPT에 해당하는 이런 기술
그다음에 챗GPT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이 논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문에 해당하는 개념을 조금 보여드리면 요게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논문의 형태로 내용 말고요. 그래서 챗GPT 가지고 소셜 빅데이터 기반 여행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뭐 여기 일단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보셨다 하시면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논문 안 써봤다 숫자 2 한번 입력해 볼게요. 논문 안 써봤다가 2였죠. 써봤다가 1이고 희숙님 외에는 논문을 따로 써보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그렇고 그러면 논문에 해당하는 거에 중요한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요약에 해당하는 거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요약하는 거겠죠. 당연히. 논문 좀 잘 읽는 고수들은 요약 보고 이 뒤쪽에 결론 보고 끝 이렇게 합니다. 결론 이렇게만 보고 끝 이렇게 하시는 거가 고수들이 보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뭐 교수들이 보는 방식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교수들이 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다? 요약하고 결론 보고 이 논문 어떻다 어떻다 이렇고 끝나요.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뭐다? 요 내용에 해당하는 이 서론부터 들어가는데 서론은 이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챗GPT가 왜 이렇게 핫한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기술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기승전결이 좀 있는 상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어떻게 할 거고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뭐 이렇게 바로 여기는 다이렉트로 썼는데 챗GPT 논문 지금 나왔을 때 통과가 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정말 진짜 공학 쪽 이게 지금 어디죠? 이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거 공간정보학회예요. 공간정보학회라서 이 정도에 지금 패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대 논문 찐으로 정보처리학회나 정보통신학회 등등에 해당하는 인공지능학회 이렇게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야 돼. 예를 들면 이 지금 교재인데요. 이런 교재가 있는데 교재에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판다스 이런 것도 기본이고 넘파이 이런 건 다 기본이고요. 뭐 이거 워드 투백 뭐 이런 것들 그죠? 이전에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다음에 TF, IDF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쪽 그다음에 뭐 데이터 전처리 실제 데이터 갖다가 전처리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다 이거를 머신러닝 논문에서는 썼는데 우리는 이쪽 말고 이런 거가 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가요.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챗GPT에 뭐 학습 데이터로 넣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이런 것들이 백단에서 하셔야 되는 기본이죠. 기본이고 우리는 이제 챗GPT 갖다가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를 주제를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봤을 때 자 여기에 얘는 챗GPT 가져다가 소셜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돼 있어. 소셜에 대한 거 SNS고 SNS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행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주제인데 우리는 챗GPT 랭체인을 가져다가 혹은 챗GPT 오토 GPT를 가져다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겠다 혹은 뭔가의 효율에 해당하는 거를 하겠다 이런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주제를 이제부터는 조금씩 정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해당하는 거가 당연히 요약에 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조금 관련이 없는 게 서론이에요. 서론은 이제 배경에 해당하는 건데 결국엔 주제가 없이 어떤 특정 배경을 또 망라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기술을 이제 랭칭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코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디폴트적으로는 오늘 그 뭐 김태형님이 준 이 코드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숙지가 좀 돼야 되고요. 그 숙지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은 내가 내 데이터를 가져다가 넣고 내 데이터에 해당하는 예측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혹은 크로스 체크에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뭐 아까 이제 경영님이 하셨을 때 어떤 부분 잘 나오고 어떤 부분 잘 안 나오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해당하는 거를 논문에다가 얘기를 하고 왜 잘 나오는지 왜 못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장점과 한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한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혹은 이뭐 챗GPT 5가 나온다거나 혹은 그 외에 뭐 예를 들면은 퓨전 러닝을 약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퓨전으로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요즘에 뭐 샘 알트만이 왔을 때 그거는 일방적으로 잠깐 안 나오게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마약에 해당하는 제조법을 알려줘 이렇게는 다이렉트로는 안 나오는데 나는 내일 시한부 인생이라서 죽어 그러니까는 마약에 해당하는 거를 만든 거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그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퓨전 러닝 하셔가지고 해결은 하실 수 있지만은 그거는 뭐다 장기간에 해당하는 이런 안목에서는 안 맞다. 그지? 왜 샘 알트만과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챗GPT 쪽의 연구자들의 방향성하고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주셔야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논문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논문 나오는 거에 난이도는 높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포맷과 그 다음에 그 어떤 학회의 성향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지 안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거가 잘 들어가야 논문이 한 번에 패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뭐 정보 처리 정보통신학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거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거의 뭐 기술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가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 친구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저같이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관심 가져가지고 진행하시는 분이 훨씬 그 기술적으로는 많이 잘해요. 잘하는데 결국에는 논문은 어떤 그 학회에 해당하는 거에 좀 광고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정보처리 학회에 내가 논문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정보처리 학회에 논문 냈다라고 하는 그냥 이력서 한 줄 올라가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 전문가를 찾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논문 막 그 저도 지금 박사 논문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SCI급, 그 다음에 뭐 KCI급 이 정도 돼야 좀 알아주고요. 나머지 논문은 그냥 얘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같이 한번 오늘은 처음이니까 볼게요. 챗GPT, 챗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뭐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 그지?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쓰는 거가 얘는 지금 뭐였어요? 관광 쪽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공간, 그 다음에 관광 이쪽의 라인이었죠. 그래서 여행 정보니까. 그래서 요 두 개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롯데월드다. 그죠? 그럼 롯데월드에 해당하는 거가 외국 사람들이 놀러 오는, 핫 플레이스인데, 그 플레이스에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더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이 공간 정보 학회에 해당하는, 존재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충계학술 대회이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이분들이 지금 박사과정 한 분, 연구교수 한 분, 석사, 학부, 그다음에 교신 저자 이렇게 돼 있네요. 교신 저자가 이분이 교수예요. 마지막에 계신 분이 교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웹에서 그냥 다 수여가 돼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될 것 같고 다 내게 되면은 아마 여기 이제 학력들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석사 졸업하신 분이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석사다. 나 석사다 하신 분은 숫자
3 입력을 해볼게요. 3 입력하시고 학사다 4 이렇게 할게요. 네, 병용님 학사 그죠? 3, 4, 3 그죠? 그죠? 거의 석사 과정 3이 두 분이시고 나머지가 학사 그죠? 저도 지금은 박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석사예요. 자, 하고 계신 분이 3.5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마지막에 계신 분을 우리가 한 명 섭외가 되시면은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는 이 교수님, 물론 이제 우리 챗GPT 쪽으로 아는 교수, 나 관광학과인데 관광학과 교수님 안 돼. 이렇게는 안 되고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뭐 전문가를 모셔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있어야 유리해요. 결국에 만약에 정보처리 학회다 그럼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 거고요. 그분한테 뭐 이렇게 솔직히 이제 약간의 지도 받을 것도 솔직히 별로 없겠지만 기술적인 지도 말고요. 이 학회에 돌아가는 동향, 그 다음에 학회 포맷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런 검토를 해주십니다. 그런 거에 아마도 약간의 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론을 이제 조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참고하는 이 자료거든요. 여기도 이런 것들을 얘는 이 학회는 이렇게 쓰나 봐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참고 자료가 여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부터 나왔어. 이렇게가 참고 자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치? 그래서 네. 여기가 또 이 논문을 나오는 곳,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논문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죠? 여기도.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참고하는 논문에 해당하는 것들, 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붙여야 돼요. 내가 이 얘기들, 예를 들면 챗GPT는 이걸 만들었다. 여기서 따왔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따왔다. 그다음에 챗GPT 어쩌고저쩌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따왔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이걸 안 써주면은 저작권에 해당하는 거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피킬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논문을 쓰게 되면은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이 문장을 쓰느냐 혹은 남의 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참고 그 자료를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이 학회에 이 포맷을 맞춰서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회는 이거를 작은 뭐 참조해서 밑에다가 여기 1만 쓰고 밑에다가 쭉 여기다 나열하는 경우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쓰는 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 쓰는 건 둘째 치고 이 포맷 맞추는 것 중에서는 이 참고 자료 쓰는 거가 가장 제일 힘들었고 이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 거가 너무 이쪽에서 저쪽에서 따가지고 이걸 다 완성을 하게 되면은 그건 논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죠? 복사 붙여넣기죠. 복사 붙여넣기라서 이 전체 내용이 10% 이내 딴 사람들 거 참고했던 거가 10% 이내가 돼야 논문이 통과가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카피큘러라고 하는 이 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내 논문을 거기다 넣으면은 뭐라 해야 되나 딴 사람 거 참조했던 그게 10% 미만이 나와야 논문이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거는 따서 일단은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말을 조금씩 바꾸는데 그 바꿀 때에 기존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바꾸게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 자료 밑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보이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의 그 문장의 논리성을 많이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강조돼야 되는 거 혹은 어떤 그 흐름에 해당하는 거가 있으면은 첫째, 둘째, 뭐 셋째, 넷째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서론에 해당하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서론이거든요. 서론에 해당하는 정리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거.
GPT 한 개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얘네들이랑 접목하겠다. 한마디로 예전에 다 이거 했던 거예요. SNS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챗GPT랑 붙이겠다. 근데 챗GPT는 현재 단점이 뭐기 때문에 기존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랑 붙어가지고 우리 실험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서론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목을 했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 쭉 봤을 때 관광 POI 인식 추출 이렇게 해서 지도에다 시각화하고자 하는 게 이 논문의 결과죠. 그치? 그래서 POI 이런 것들도 모르겠으면요 찾으셔야 돼. 이 모든 단어들 이런 것들을요 빠짐없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논문 쓰기 힘듭니다. 일로 내려가요.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뭐 챗GPT로 찾아도 되고요. POI가 뭔지 POI 이렇게. 그래서 그 지도에다가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관심 지점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지금 피인 같은 거가 POI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어들 이거 지금 틀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POI를 모를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POI가 뭔지도 작성을 해두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POI 같은 경우에는 이 단축된 이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풀어서도 써주셔야 돼. 얘처럼 이렇게 챗GPT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처럼 POI도 여기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때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자, 본론으로 갔을 때는 본론에서는 위에서 얘기했던 이 챗GPT랑 소셜 네트워크를 붙여가지고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를 지도 시각화 한다는 것들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챗GPT 인지적 시각적 위치 정확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 결과 관광 POE를 인식 추출 지도에 표현하더라. 그지? 그다음에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접목을 하더라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지? 그래서 그 과정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챗GPT 검색 기능 챗GPT는 솔직히 여행 정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무조건 소셜 빅데이터 수집 분석 요게 붙어야 될 것 같고요. 크로스 체크가 돼야지 정상적인 거가 같고 POI 추출 실질적으로 챗GPT가 추천을 해줬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뭐요? 이 SNS에 있다라고 하면 그 크로스 체크가 된 거고 그 크로스 체크 이후에는 뭐가 돼요? 위경도 값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이썬 어떤 이제 패키지들 뭐 시본이라든지 이제 폴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다가 파이썬 언어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도에다가 어떤 그 뭐야 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좌표값에 해당하는 아이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그죠?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검색 기능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챗GPT에다가 어떠한 프롬프트, 어떠한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좀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당하는 기법들만 쭉 나열했어요. 거기다 그냥 챗GPT라고만 쓴 것 같아요. 챗GPT에 해당하는 거 입력 언어, 관광지역, 관광기간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쓰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논문 지도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가 좀 더 디테일하게 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가 들어갔고 형태소 분석 이런 거가 자연어 처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던 여기에 이 자연어 처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이게 붙어가지고 또 얘기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자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좀 내려오셔서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오픈소스 지도 이런 것과 네이버 지도 이런 거가 오픈소스 지도들이죠. 구글 지도 이런 거 거기에 주소 및 좌표값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그 API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하고 걔네들을 URL 한 개 뭐 습득을 해서 표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엑셀 파일 같은 거가 남아 있어야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개발할 때에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이런 게 정리가 자동으로 되게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뭐 빅데이터 수집, 소셜 빅데이터 수집에 해당하는 건 크롤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했대요. 얘는 그지? 크롤링 갖다가 했는지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냥 자료만 따왔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포함한 텍스트의 키워드 빈도, 중심서 분석, 토픽 모델링, 지오코드, 분집, 뭐 열 시각화 이런 걸 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순차적으로 쭉 나오면 정상적으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것 중에 뭐 강원도를 사례를 들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로 구성을 했대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언어를 했으면 웹페이지로 만들었을 때도 웹페이지 만드는 언어를 뭐 자바스크립트로 했다 혹은 타입스크립트 등등에 해당하는 파이썬 단고 뭐 플라스크 했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또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그림 1번에 지금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림 1번이 여기 있네요. 그치? 자, 그래서 그림 1번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요 챗GPT 답변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강원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강릉시에는 커피거리, 속초에는 뭐 속초해수욕장 이런 곳이 강원도에 상가바다가 있는 멋진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POI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의 어떤 그 좌표값을 읽어서 표시하는 이런 패키지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검색 목록을 봤더니 첫 번째 커피거리에 해당하는 거 커피거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지에 따라서 URL 값을 이제 네이버 쪽에서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카카오인데 근데 카카오 맵을 썼나 봐요. 카카오 맵 이렇게 쓰고요. 거기에 위경도 값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왔고 현재 강릉 카페거리에 있었나 봐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있어요. 이 이동거리, 이동시간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걸로 측정되어 있는지 한번 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그 키워드가 중심이 되는지에 따라 크기, 중앙 배치 이런 게 달라지겠죠. 좋고 그다음에 요 이제 블로그 기반으로 봤을 때 실제 우리 그 네이버 블로그의 전문가 혹은 뭐 뻥카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여기 챗GPT가 나온 결과와 동일한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85, 200 이런 거가 빨간색으로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이쪽 라인인 것 같죠?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거랑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크로스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히트맵으로 보자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플리다. 그렇죠? 우리가 놀러 갈 때 고려하는 첫 번째 1번 순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 자체를 키워드 기반으로 SNS 트렌드 분석을 했더니 자, 여기 지금 중앙에 들어가 있는 거 여행이 가장 큰 키워드고요. 여행하면 강원도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강원도 안에 양양, 고성 이런 곳이 조금 더 커서 보이죠, 커 보이죠. 그래서 이런 곳이 한국 사람이 가장 이제 많이 가는 곳이다. 그다음에 속초하면은 여기 선의 굵기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선 굵기에 해당하는 거 굵으면 굵을수록 속초하면 속초 맛집을 찾는 경향이 많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천에 해당하는 거가 될 때는 항상 두꺼운 걸로 이렇게 추천을 먼저 하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논문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된 표가 나오면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처럼. 자,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 연구 결과는 그 결과값에 해당하는 이 그림 1만 보아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림 1을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한글로 관광지 강원도라고 할 거고 챗GPT에다가 여행기간 3일짜리로 했을 때 가장 추천을 많이 해준 거가 실질적으로 요거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중에 강릉, 속초, 순천에 해당하는 얘네들로 여기서 추천해 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불용어, 쓸데없는 거를 제거할
형태소 분석, 뭐 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동사 이런 거에 따라서 자연어 처리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치? 강문 커피거리, 안목 해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에 어떤 작업을 하면서 이 제외를 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고려를 했다라고 집어넣으시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네요. 자, 그렇고 강원도 데이터로 블로그 했을 때는 요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적어 두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챗GPT의 크로스 체크를 위한 예전부터 했던 키워드 빈도, 중심성, 토픽 모델링 이런 것들 공부를 하셔서 결과값을 내고 그거를 이제 챗GPT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재 시대가 챗GPT 검증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그죠?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우리 그 분석을 지금 챗GPT 결과물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매칭이 된다고 하면 챗GPT가 할루시네이션이 안 걸린 정상적으로 추천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하는 이 데이터를 만약에 거짓말을 많이 치더라 할루시네이션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를 잘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더라 이렇게까지 더 들어가면 논문이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몇 페이지짜리냐면 5페이지짜리고요. 거기에 대한 거에 참고 문헌 빼면 4페이지짜리예요. 그렇지? 4페이지짜리라서 이거 생각보다 가볍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 저도 처음에 이 논문 쓸 때 3장, 4장 쓰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왜냐? 실험에 해당하는 게 주예요. 실험에 해당하는 게. 실험에 해당하는 게 주입니다. 이거 한 장, 요 그림 한 장이 끝이야, 끝. 솔직히. 그죠? 나머지 다 미사오고입니다.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이 결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해보면 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논문은 좋은 논문이에요. 이 논문 뻥카로 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만 나와. 그때 당시에 나오고 나도 내가 썼다고 쳐요. 작년에 썼는데 지금 내가 그걸 하면 안 나와.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안 좋은 논문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언제 봐도 그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챗GPT는 랜덤이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랜덤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커멘트를 맨 나중에다 달아주면 이 저자가 잘 알고 있는 저자구나. 이렇게까지 판단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챗GPT에 해당하는 거를 그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은 저희보다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보다 어떤 걸 본다? 논리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전에 해당하는 본인들이 공부했던 뭐 여기 나오는 거야. 뭐 토픽 모델링 이런 거 기반으로 먼저 물어보고 챗GPT는 그럼 어때?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그치?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도 뭐 하나의 과정이니까 만약에 석사 지금 뭐 학사만 있으신 분은 석사 때도 요즘에 논문 거의 필수로 쓰거든요. 그런 요소들 박사 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거의 그게 차이야. 석사랑 박사는 깊이 차이입니다. 석사는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시면 돼.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이거랑 비슷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박사는 깊이. 이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갔더니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나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 개를 줬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 모두의 데이터 뭐죠? 노션에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 이미지 쪽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이쪽 라인이었죠. 그래서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체인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미드저니나 아니면은 뭐다 그 다른 그 이미지를 나오는 제가 봤을 때는 런AML 가지고 써야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는 건 여러분하고 같이 쓰고요. 저는 저대로 또 다른 걸 쓸 거예요. 왜요? 박사 논문 써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제가 레퍼런스로 드린 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이죠? 교재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재 시중 교재 있는 거 보이면 거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사는데 요즘에는 제 교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조금씩 안 사고 있어요.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데 이봐요. 이봐. 챗 GPT인데 GTP라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제대로 쓰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네요. 그지? 그렇고 예. 이런 것들 그죠? 제가 책을 드렸으니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미드저니로 어떤 거 하더라에 해당하는 걸 좀 집중해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고 공부를 여러 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의 증명을 계속적으로 제 채널에다가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네. 조회수 지금 3개 있고 얘는 없네. 16일 날 했던 거, 17일 날 했던 거, 뭐 15일 날은 제 직원이 가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1일 전에 또 올린 거 이런 거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런AMN 아프리카의 6월은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로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교재 많이 보는 여기도 많이 보이죠? 많이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씩 다 해보고 있어요. 다 해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뭐 하고 있어요? 노션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도 제 걸로 여기 뭐 많죠 엄청 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한 거가 쭉 있어요. 여기 나오네 이제 1주차에는 어떤 거 하고 뭐 2주차에 어떤 거 하고 뭐 이거 보이죠? 그치? 쭉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일단은 뭐다? 결과물에 해당하는 거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물에 해당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이죠 지금? 다른 거 뭔가 만들어 본다고 다 써놓은 거예요. 드래그간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바쁜 와중에도 책임감에 해당하는 거가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잠을 좀 포기하더라도 잠을 몰아자더라도 평소에 땡겼을 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컨디션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강의 뛰고 지금 와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시, 6시와 별개로 또 여러분들 시간을 잘 가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문에 가야 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일단 뭐다? 기초 지식에 해당하는 걸 먼저 습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잘 정한 다음에 앞에서 봤던 어떤 그 학회이냐에 따라서 그 포맷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조금씩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남은 시간에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강의하는 듯이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들으신 거에 질문이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추천이라는 거랑 혹은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욱님이 보여주신 이제 그런 뭐 학회 발표지 같은 그런 논문을 쓰는 게 어쨌든 당면 과제고 최종의 목표면 그 빨리 방향을 하나 설정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분야를 그냥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또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자료 주신 거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예제도 좀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너무 또 펼쳐져 있으니까 어떤 맥을 못 잡고 그다음에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뭐 내 분야에 나하고 관련되어 있게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 수준에까지만 사실 머물러서 어떤 자료를 봐왔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공통의 이제 목표를 향해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좀 설정하면
각각 역할을 좀 쪼개서라도 뭐 자료조사든 또는 실제 예제 발굴이든 또 뭐 코드를 돌려보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던지신 얘기 중에 뭐 저희가 이제 챗GPT를 가지고 텍스트 기반으로 풀어갈 거냐 아니면 어쨌든 생성 AI 쪽에 있어서 이미지 갖고 풀어볼 거냐 하는 부분들도 큰 방향성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제 어쨌든 이미지 쪽도 조금 자료를 주셔서 몇 개 좀 받고 따라서 같이 해본 적도 있고 후반에는 이제 랭체인 갖고도 좀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뭐 공부 차원이면 계속 두 가지 다 가면 더 좋겠어요. 그냥 계속 공부만 한다면. 근데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로 방향성을 좀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당장 바로는 못 쓸 테지만 그럼 바로 쓰려면 오늘 가이드를 쭉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저런 내용들이 담겨야 되고 저런 식으로 담겨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쭉 안내를 주셨으니까 각자가 어떤 머릿속에 아,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럼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뭐가 돼야 되겠구나 할 텐데 그걸 구체하려면 어쨌든 방향성이 잡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뭐 오늘이 아니면 또 이틀이라도 좀 숙고해서 조금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받아봐갖고 이제 좀 투표해서 모두가 좀 관심이 가고 저기 할 만한 걸로 방향을 좀 잡고 그래서 당장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가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하여튼 한 주가 지난 그 다음 수요일에 이제 다음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 모임 때는 뭐 오늘 같은 각자 또 뭐 파악한 걸 할 건지 그거의 방향성을 가진 걸로 또 좀 갈 건지 시간을 사용하는 계획들도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각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목해야 되면은 순서를 여기 제가 뽑은 순서대로 할게요. 동영님, 그 다음에 병용님, 지우님, 한나님 순서로 저는 있거든요. 그러시니까 네, 1분만 생각할 LG 시간을 아마도 드리면 될까요? 1분만. 네, 20분까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2분 있어요. 2분 있으시니까 거의 대부분이 본인 도메인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쭉 설명을 드렸을 때, 이거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본인 도메인이 가장 빨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만의 공통적인 거를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거가 또 좋을 수가 있으니까는. 일단 2분 정도, 1분은 이제 거의 남은 것 같은데, 잠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다음 주,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말고 돌아온 주 수요일, 우리가 이제 그 미팅 하기로 한 날짜까지는 그런 것들을 약간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님은 20분 되면은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생각했던 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병용님, 지훈님, 한나님 순서입니다. 네, 생각을 잘하고 계세요. 이제 카운트가 들어갈 때가 됐어요. 어, 1분이 엄청 기네요. 1분이 엄청 길어. 그 1분 동안 혹시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방금 동욱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희숙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나아가는 게 좋냐에 대한 걸 여쭤보신 건지 아니면 어떤 한 주제를 잡는 거를 이제 어떤 주제를 생각했느냐를 여쭤보신 건지 혹시 제가 이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일단은 후자가 있어야 나아가는 방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통 주제가 있고 그 공통 주제에 따라서 이제 논문에 해당하는 형태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잡았으면은 그 주제에 따른 학회를 잡아야 돼요. 학회가 되면은 학회에 대한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들을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이거 쓰려면 되게 귀찮거든요. 한마디로 참고 도서,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 거가 차곡차곡 안 들어가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거 안 돼요. 되게 헷갈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떤 내가 논문 다른 레퍼런스를 찾고 거기에 어떤 부분 여기다가 적어놔야지 적어놓고 그 밑에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 영역에다가 잘 집어넣는 이런 습관들이 이게 잘 또 돼야 되니까 한 방에 이게 쓰면 참 좋겠지만은 한 방에 못 써요. 그래서 이것도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통 주제에 해당하는 거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는데 처음부터 공통 주제로 가면 참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자기 도메인부터 생각하기가 제일 빠르거든요. 자기 도메인부터 먼저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음 미팅 때 또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분은 지났어요. 21분이니까 동영님 얼른 얘기하세요 이제. 자. 이게 제가 그쪽을 써본 적도 없고 아직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약간 제 도메인 안에서도 사실 그쪽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예시를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네, 도메인이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가 최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니까 일단 당장은 뭐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또 이제 병용님도 지훈님도 한나님도 똑같은 또 얘기로 하시면 안 돼요. 다들 떠오르는 거 없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이게 돌아오는 미팅 그 날짜까지 좀 구체화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실게요. 병용님. 병용님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음소거가 아, 이제 네네네. 풀렸습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잠깐 지금 화면 공유 중이셔서 오늘자 저희 노션 페이지에 오늘자 블록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결국 그 랭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하는데 그 광범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특정 데이터 내에서 이제 LLM을 활용해서 좀 무언가 서비스라던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프레임워크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랭체인을 그 기능으로 활용할 때 한글을 저희는 그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니까 한국어로 하는 것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 해소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도 좀 주제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좋은 해봤습니다. 주제고 아까도 생각이 나기는 했었는데 알파카나 뭐 코알파카 아니면은 라마 아니면 요즘에 팔콘 뭐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랭체인 그냥 쓰게 되면은 이 한글이 되게 많은 토큰들을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시니까 병용님 말씀대로 약간 큰 모르겠어요. 그 PC 성능이 우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프로로 커버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약간 뭐 가다 보면 약간 아쉬울 것 같은 게 하드웨어 성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돈 걷어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그지? 네, 뭐 그 4천만 원, 5천만 원 넣기도 힘들고 그죠? 그런 과정이니까 네, 일단은 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해봅시다.
얘기하세요. 저랑 겹쳐가지고 병용이 얘기 못한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랭체인에서 결국 손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글 원본 문서 데이터를 한글로 된 문서일 경우에 이제 전처리 과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임베딩도 이제 임베딩 기법이 여러 가지인데 임베딩 기법들 간의 차이 혹은 이제 비용 대비 그 임베딩의 효율성 차이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벡터DB도 회사가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동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 API가 아니라 챗GPT API가 아니라 이제 로컬로 가능한 오픈 소스 LMM들과의 이제 성능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이런 이런 세팅이 끝난 후에 프롬프트 설정을 통해서 한글 토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롬프트 세팅이 있는지도 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파트에서 효율화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아주 좋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플러그인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문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솔루션으로 만들고 그 솔루션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회사별로 회사 DB를 붙여가지고 우리만의 챗GPT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업체들은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스몰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 데이터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병용님은 여기까지? 네, 네. 그러면 지윤님. 사실 저도 이쪽 사용 이제 저희 모연 진행하면서 사용을 해보긴 했지만 뭔가 적절한 그런 저희가 연구할 만한 방향성이 맞다라고 정확히 판단할 만한 그런 주제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냥 이제 저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랭체인을 뭐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의 결과와 랭체인의 결과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그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얻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API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웹 API로 이제 정보를 전달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제가 아는 게 그런 경우가 열려 있는 곳이 유명한 곳이 좀 몇 군데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약간 제 생각에는 좀 논문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곳이긴 한데, 뭐 제가 너무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팀 API 이런 것도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류로 사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쪽이 열려 있는 곳에 API를 활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저희는 아무래도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 정리를 해서 API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정보를 저희가 받기가 좀 더 쉬운 그런 수집하기가 쉬운 곳을 좀 찾아보고 생각해 본 뒤에 이거를 전달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너무 그 특수성이 있는 걸 가지고 하면은 이게 좁아져요. 예를 들면은 그 게임 데이터 같다고 한다고 하면은 게임 쪽 관련 그 학회 이런 데 내는 건 괜찮은데 그 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범용 쪽에 해당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에 찔러보고 저쪽 찔러보고도 괜찮거든요. 물론
자기 검열이 들어가게 돼요. 내가 정보 처리한 게 이번에 냈으면은 이걸 거의 조금 비싸게 해가지고 딴 데 내고 싶잖아요. 딴 데 내다 보면은 그게 내 거가 뭐라 해야 되나 카피킬러 걸려요. 내 거 자체가 딴 데서 있어 이렇게 하면서 걸리거든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다는 얘기는 딴 데서 통과했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잘 되면 좋은 구조가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너무 그 특수성이 있는 데이터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나님 마지막으로 하고요. 예. 또 다른 거가 있으면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 예. 저는 지금 챗 GPT 때문에 자유언어 처리하는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챗 GPT 허점으로 지난 학회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가 최종 대왕님이 맥북을 던졌다는 그런 웃음 예시를 많이 들면서 학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용님과 좀 맥락이 통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뭐 키워드로 치면 뭐 텍스트 마이닝 뭐 이런 거 해서 랭체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챗 GPT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그걸 실험을 많이 해봐서 이거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막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좀 쉽게 그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저께인가 강의할 때 그 얘기 하고 아마 동영상 찾아서 보시면은 그 얘기 했는데, 음, 맥북 사건 3.5에 던졌을 때랑 4.0 던졌을 때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왜 그럴까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3.5로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나온 거랑 4랑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4는 제대로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처럼 그 화두로 갔다고 하면은 3.5 기반과 4.0 기반은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답변이 달라지더라. 4.0이 그래서 좋더라. 뭐 이쪽에 해당하는 걸로요. 가기가 아주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원인을 혹은 그거에 따른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혹시 병용님 알고 계시나요? 근데 지금 네. GPT 4.0 같은 경우에는 네. 전부 추측성일 뿐이고 이제 오픈 AI에서 공개하고 있는 게 없어서요. 그죠? 네, 결국에는 모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논문으로 이렇다 할 근거 자료를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죠? 네네. 비교하려면은 좀 그냥 GPT-4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GPT-4는 유료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을 해주는 데 없으면은 다 본인 돈이죠. 돈이라서 부담이 좀 될 거예요, 나중엔. 무의미한 결과 혹은 의미 있는 결과 나온다고 해도 이게 입증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논문으로서는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미있는 주제긴 하나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서의 결과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누구나 객관적으로 맞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희숙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내용 외에 어떤 또 운영이나 아니면 다른 또 뭐 얘기할 거 있으면은 얘기하고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수님 마이크 안 켰습니다. 제가 서두에 빨리 우리가 방향을 정하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방향을 뭘로 정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깊이 고민은 못 해봤고 그냥 얘기 중에 병영님 얘기 들으면서
논문 쓰기에 사실 가장 좋은 건 여러 가지 유형을 뭐 실험으로 돌려서 결과 비교해서 어떠한 장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런 걸 쓰면 좋겠더라. 뭐 이런 제안을 주는 게 가장 세이프하면서도 뭐 내용 구성하기도 사실 편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할 거냐만 사실은 좀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구조를 잡기에는 병유님이 제시한 어떤 그런 꼭지들 몇 가지 그게 뭐 사실은 뭐 방향 잡고 같이 또 우리가 쓰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은 이걸로 이 방식으로 돌려보고 저 사람은 저걸로 돌려보고 그래서 합체하기도 사실 좋을 것 같고 접근하는 어프로치는 사실 뭐 그런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재미있는 건 이미지 쪽이 재밌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는 저희가 지금 써볼 수 있는 애들이 거의 그 완성 단계 어플리케이션이라서 데이터들이 그 실제적으로 뭐 프로그램으로 건드릴 수 있는 예시로 나오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뭘 써가지고 우리가 돌려봤더니 이러이런 차이가 있더라 해서 약간 후단의 얘기밖에 건드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텍스트 쪽으로 조금 가는 게 뭔가 더 연구를 하는 모양새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뭐 어떤 주제성을 갖고 비교를 할 거냐, 뭐 요거는 좀 고민을 다음 모임 때까지 저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모임에는 일단 각자 뭐 방향이나 생각은 하겠지만 다음 발표를 하는 거는 여전히 오늘 같은 식으로 한 번 더, 다음까지는 일단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 희숙님이 다음에 또 하시잖아요. 그때는 오늘 지금 안 했던 거가 하나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드 한 줄씩 한 줄씩 강의하시듯이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네네네네.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희숙님 좀 네네. 가벼우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동영님과 지훈님인가요? 네, 두 분은 약간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이 방향성에 해당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 도메인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보니 어떤 특이점이 좀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래서 지훈님은 미술 쪽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또 디자이너 출신이시고 이러시니까 오히려 또 디자인 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튼 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양이는 또 네트워크 쪽이시니까 네트워크 쪽은 솔직히 저도 옛날에 네트워크 해봤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바꾸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동영님이 어떤 챗GPT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은 대박이 되죠. 그죠? 거의 레전드가 돼버리죠. 네, 그렇게가 될 것 같고 오늘 또 아이디어 뱅크이신 우리 또 병용님이 이런저런 또 꼭지를 주셔가지고 인사이트를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병용님이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은 수치화 이쪽 라인으로 계속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논문을 좀 빨리 끝나요. 이제 수치 나와야 그죠? 좀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네. 아까 뭐 할 얘기 하나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까먹었고 아무튼 다음 주도 동일하게 랭체인 혹은 뭐 위스퍼 혹은 뭐 베이비 AGI 뭐 등등에 대한 트렌디한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희숙님은 저희 나머지 인원들하고 다들 이제 공부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아까 요청드린 걸로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동영님, 지훈님은 뭐 또 다른 주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논문에 관련된 걸로 조금 디테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제가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레벨이 다 맞아야 말이 통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양이 다 틀려요, 지금. 다 틀리고 뭐 그 방향성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기다린 이유는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난이도 위치까지 와야 우리가 얘기할 때 넌 이거 해가 괜찮아져요.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딴 사람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이 조직에서는 안 되겠군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제 근래에 다시 보강을 많이 했지만 그 전까지 최신 자료에 해당하는 거 제 뭐 그 단톡방 혹은 여기 단톡방 뭐 다른 또 뮤트니로도 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그룹에 제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줬는데 결국에는 나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 모두연은 다 같이 내가 했던 거, 내 장점에 해당하는 거를 다 공유를 잘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생각이나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아웃풋이 제일 중요하다 공대는 그죠?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아웃풋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의 목적, 논문에 해당하는 아웃풋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1분 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41분이거든요. 네, 그러시니까 42분까지 말 없으면은 다음 주 주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주제는 동일합니다. 이번 주랑 동일하고요. 약간의 구체성만 띄었습니다. 그래서 희숙님은 우리 이번 주에 해당하는 이 챗GPT 랭체인 아까 병용님이 했던 거를 우리 전체에 코딩 동작 시키는 한마디로 바로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코딩부터 먼저 할게요. 하시고 나머지 동영님이랑 지훈님은 약간의 자유 주제 근데 논문에 해당하는 약간 치우친 이런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턴이죠. 저랑 이제 한나님이랑 병용님 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코딩 이후에 또 생각이 나는 것들이 지금 꼭지가 지금 잡힌 거가 몇 개가 있죠. 그 꼭지로 갈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 얘기를 하는 토의의 결과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고 42분이에요. 43분까지 말씀 없으면 이제 다시 또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2시간 이내에 끝나고 있네요. 다음에는 2시간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풀면은 엄청 풀 수 있지만 병용님과 한나님이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네, 43분까지 제 잔소리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주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시간 잘 즐기시고 다음에 질문 빠르게 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할게요. 다들 일찍 끝내고 싶으실 테니까 얼른 질문 드리자면 그 다음 주 그 준비하는 거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나 이제 동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랭체인을 이제 실제로 학습시키는 방향 자체를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뭐 결과물을 이렇게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걸 어떻게 비교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도 이제 괜찮고 뭐 말씀하셨던 자유주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맞을까요? 제가 이해한 게? 네. 맞아요. 일단은 네. 두 분은 자유 주제를 아직까지 드렸기 때문에 두 분 네. 초반에만 지금 한 것만 기억나고 그 중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분이 지금 그러고 있고 중간에 그래도 다 백단에서 했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제가 아마 동영님한테 드렸던 그 미션이 그때 당시에 뭔가가 했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코딩으로 한번 돌려보자 했던 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인가? 네, 뭐 있었던 것 같았고 그다음에 지윤님은 원래 이제 그 피그마 이쪽 라인으로 좀 하셨다가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일정상으로 어떤 이유로 지금 이게 참여가 조금 적어졌죠. 그래서 일단 자유주제로 해서 다시 어떤 궤도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또 다른 이제 병영님은 계속 꾸준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님이랑 우리 또 우리 큰 누나가 그죠? 잠깐의 이유로 그죠?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랬다가 다시 이제 엄청 또 고공분투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유지가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뭐라 그래야 되나? 체력적으로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거는 다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고 이제부터는 다 같이 고군분투를 해서 결과물 나올 때까지 공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 일단은 자유주제입니다. 두 분은 자유주제고 약간의 방향성이 정해졌다. 그지? 다음 주에 어차피 얘기할 게 있잖아요. 그 방향성이 정해졌다 하시면은 그쪽으로 치우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면 46분에 47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방금 46분이 돼서. 음, 수고하셨습니다. 설출됐나요? 제 시간이 약했지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네. 남은 시간 보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미팅 때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